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해외 특히 미국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할 텐데요. 목소리 즉 전화 인터뷰 자체가 음성 볼륨이 크니까 좀 약간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멀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리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미국의 다우지수만 보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그다음에 다른 연준 위원들, 블라드 총재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 때 보니까 지금까지 모습보다도 더 다비시한 그런 발언과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가 상당히 거기에 고무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비쉬, 즉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요? 파월 의장은 전에도 기자회견이나 하여튼 그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불안정스럽다는 그런 관점은 해외로 전부 돌렸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하여튼 그다음에 글로벌 이코노미 슬로우다운, 하여튼 이런 걸로 볼 때 미국 경제도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넌지시 암시했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첫날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을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CPI가 발표됐는데 이게 또 예상치를 또 상을 내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의 2% 인플레이션 타겟 이것에 부합하는 CPI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어제 한 입장에서 변함은 없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은 이번 7월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하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미국은 좋다. 다만 중국, 그 다음에 어쩌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런 최근의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시장이 지난주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리 인하면서 연준 의원들이나 이 언론에서 쓰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인슈런스 커트, 즉 보험용으로 인하를 한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결코 나빠서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해외 변수에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할까봐 또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타겟에 도달하는 2%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보험 차원에서 인하하는 것이지 결코 미국 경제가 나쁘거나 리세션 위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지난 한번 살리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마더레이트 그로스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살리드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한 성장세에 있지만은 그래도 대변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하여튼 보험용으로 인하를 할 듯한 그런 암시를 주었었죠. 예,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에 있는 페드와치를 보면 이미 7월에 금리 인상은 100%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0.25냐 0.5%냐 이걸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0.5% 베팅은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결국 예, CPI 지수가 잘 오고 그 직후부터 또 일부 연준 의원들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연준 의원도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0.5% 인하는 이제 쏙 들어갔고 그러면 7월에 0.25%.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연준 그 파월 의장도 의장으로서 한 표의 그 투표권을 가질 뿐이지 다른 의원들을 뭐 강제로 설득할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예. 결국 투표에서 가름되어지는데 뭐 의장이 그래도 방향을 잡으면은 그래도 영향력은 좀 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 금리는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이번엔 좀 올랐죠. 이 10년 만기,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 차이를 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파월 의장의 그 의회 보고 그 직후부터 그 국채 금리는 거의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특이한 점은 10년 국채 금리는 상승을 강하게 하는데 2년 국채 금리는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스프레드가 좁아졌다가 최근에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그 파월 의장의 이후부터는 스프레드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2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0.28%까지 벌어졌다 이거죠? 예, 네. 0.28을 네. 그 정도로 이제 확 벌어졌는데 저는 이 국채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점점 더 폭이 넓어지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미국 경제는 좋고 인플레이션도 이번 CPI를 볼 때 연준 타겟에 접근하고 있고 그런데 보험용으로 0.25% 금리를 인하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픽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쪽은 금리 인하라는 거기에 눌려 있지만은 10년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틀림없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의 투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휴전, 그리고 금리나 가능성,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어닝 시즌인데 아무리 예상치를 낮춰놔서 기대 이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좀 과열 분위기는 아닌지 사실 그 걱정은 좀 되거든요. 토마스 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하는 걱정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인지 그건 또 궁금합니다. 뭐 현재까지 그 증시 그 수치만 봐서는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근데 그 연준에서 0.25%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그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0.2% 금리 인하가 앞으로 가져다 줄 경제적 혜택, 경제 발전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미래에다가 베팅하는 거니까 지금 S&P500 인덱스가 3,000을 넘어갔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지금부터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PR earning 그 1년치 그 트레일링 P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즉 앞으로 12달 이후에 PR을 계산해 봤을 때 오늘 현재는 한 22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PR 평균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22면은 엄청나게 지금 오버보트 상태, 예. 과매수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은
0.25% 금리 인하가 가져올 그 앞으로의 발전 속도, 여기에다가 하여튼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뭡니까, 탐욕의 극치까지 예. 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세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바이를 특히 미국 증시에는 바이를 말씀드렸고 심지어 그 키움증권에서도 그 당시 이진우 소장님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부담스럽다. 하지만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승하는 게 예측치가 맞았다 하고 좋아할 만도 하는데 이번 주, 지난주만 보면 사실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사실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참. 네, 그 어닝에 대한 예. 그 워닝이 이제 막 쏟아지긴 했어도, 예. 얼마 전까지는 국채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SP500 인덱스의 그 배당금 비율 예. 보다도 국채금리가 이제 더 낮으니까 이제 국채금리 쪽에서 국채 그 투자자들이 그 배당률 2% 이상 되는 가치주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증시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 또 2%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가 또 증시를 또 밀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시에 지금 호재가 지금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3천까지 넘어왔는데, 그 차트상으로도 상승 채널 그 완전 상단은 지금 3,150 내지 3,200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트럼프 대통령도 증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고, 지금 파월 의장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박에 굴복한 듯한 그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증시 부양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은 3,150 내지 3,200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닝이 또 이제 개봉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닝 실제로 개봉하고 각 회사들이 앞으로 그 미래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원래 기대감으로 오른다면 기대감이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시점에는 그 수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6월 29일 이후에 미중 휴전 이후니까 결국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4분기부터 이게 더 상승할 거냐, 하락 조정을 할 거냐는 일단 시간이 좀 있는 것은 같기는 한데 최근에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는 저는 일단은 계속 매달 조금씩 그 미국 배당주를 사던 것을 좀 중단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수익을 좀 얻었던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발을 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이라도 한번 거치면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계속 사던 게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거기다 배당까지 네. 받은 걸 따지면 정말 그 근래에 들어 엄청난 수익인데 이제는 걱정이 돼서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보면 원래는 빠질 때 사는 게 주식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의외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마음 먹고 암호화폐에 한마디로 야 이건 돈 아니야 라면서 트윗을 발표했고, 반대로 파월 의장은 의회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화폐인 리브라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일단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1년에 2번씩 그 연준 의장이 의회에다가 이제 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번 보고회였는데, 뭐 다들 뭐 시장이나 의회나 모든 관계자들이 다 예측했듯이 이제 금리 인하 쪽은 뭐 싱겁게 이렇게 그냥 좀 평상시 같은 그런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리브라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튿날 두 번째 날 보고에서는 거의 리브라가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미국 연준이나 그 의회 차원에서 이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얼마나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준 의장, 이제 파월 의장은 리브라가 기존의 그 가상화폐들과는 달리 이 리브라가 자칫하면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달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내비쳤거든요. 파월 의장도, 그렇게, 그러니까 리브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었네요. 네, 긍정적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예전부터 왔던 금융 시스템은 연준이 잘 알고 있지만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 속성도 잘 모르는 판에, 지금 리브라가 또 다시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연준은 사실 그런 리브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 했냐면은 연준 혼자서는 이 리브라의 속성을 제대로 재단하고 이걸 검증하고 앞으로 감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기관에서 연합해서 이런 리브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그냥 소규모 상거래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거의 28억 명, 30억 명이라고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회원수 여기에다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얹혀놓으면은 이것이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용도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그 변동성이 이제 약점으로 꼽혔었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리브라는 달러와 연동돼 갖고 1대1 폐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라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에 완전 연동돼 갖고 볼레틸리티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이 추진할 리브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 심지어는 또 택시 회사들, 하여튼 이런 지금 컨소시엄으로 한 28개 회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하고를 원하는 회사들도 100개가 넘는데 이 페이스북 이 컨소시엄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안 받아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완전히 개방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참여할 태세입니다. 이게.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화폐 발행, 연준의 역할이 사실 달러 기축통화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페이스북이라는 일개 기업이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거 프랑스의 존 노라는 미시시피 버블로 유명한 존 노가 일종의 국왕의 전권을 받아서 이런 돈놀이 하다가 완전 버블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페이스북이라도 사실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제 생각이 그래서 이 리브라가 진짜 세상에 출시돼 갖고 사용된다 그러면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도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허용해도 그런 달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다 제거하고 소규모 상거래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축소된 것으로 허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막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 리브라의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 틀림없이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나라들이 미국 달러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 달러를 뒤집어 풀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좀 많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그 네. 친구들이 시도한다 그래도 전 세계의 돈이 다 달러 대출인데 65% 이상이 그걸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상거래에서 일부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걸 뺏기면 푸틴이나 그 중국의 정부도 결국 그 화폐 권력을 뺏기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성인들 중에 네. 30% 정도가 뱅크 어카운트가 없대요. 음, 그런데 이 리브라는 뱅크 어카운트 같은 번잡한 절차를 안 걸치고도 얼마든지 동네 가게 가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아이디어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미국 달러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실제로 러시아 같은 데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출시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열받아가지고 니들이 원래 페이스북의 감정도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페이스북 니들이 은행이 되고 싶으면 금융기관 관련해서 이 법규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바람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우수수 쏟아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쁩니다. 전 세계 뭐 모든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챙기시느라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성이 높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일단 그에 대한 코멘트는 달리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달러화, 이 달러화를 좀 약세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미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시도한다면 어떤 정책,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승미소님도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 통화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이 그 강달러로 인해 갖고 미국 수출품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조금 약화를 시키면은 미국의 상품들이 더 많이 수출되고 그러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가도도 탄탄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미국 국채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달러가 전 세계 65%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달러가 마음 안 들어갖고 약달러로 만든다 해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통화 매니플레이션 했다고 비난했던 중국, 유럽, 한국, 일본 그런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연준 이사 2명을 이제 지명했잖아요. 예. 지명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의 약달러를 어떻게 하면 약달러를 만들 수 있는지 당신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르모신 재무장관, 커들로 경제의장 이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전 세계에 미국 국채가 지금 깔려 있는데
약달러로 가면은 누가 미국 국채를 살려 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좋은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약달러를 만들려고 아주 집요하게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저는 감히 뭐 상상을 못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약달러를 시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약달러를 위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유럽, 뭐 일본은 더 이상 내릴 수는 없고 한국 등 이머징 국가도 지금 내릴 태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를 약세로 하려면 결국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나와서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겠다. 앞으로 미국은 그냥 영원히 달러를 더 찍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최근에 혹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소식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 그 데드라인이 1월 26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화 민주 양쪽에서 지금 삽바 싸움 중에 있는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MMT라 해가지고 현대 통화이론 해가지고 부채 한도 자체 없애자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 이래 미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채를 전 세계에 팔고 있거든요. 예. 팔고 있는데 이 부채 한도의 올려야 하는 그 주기가 자꾸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9 트릴리언 달러의 빚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느 해 보니까 뭐 21, 22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제 활성화 또 가버먼트 그 지출 증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하여튼 자기 그 재선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은근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또 이것을 조일 때는 그 역류 현상이 또 벌어지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저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달에 재선을 위한다 그러면은 올해는 좀 약달러나 연준 금리 인하나 이런 걸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년쯤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일 과감하게 금리 인하나 뭐 약달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버블로 이어져 갖고 내년 대선 전에 버블 터져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 똑똑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이렇게 올랐으면 중국과 관련 협상 가지고 또다시 한번 조정할 분위기가 거의 다 온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네네.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SP500 인덱스가 3,200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네. 그러고 더 이상 올라간다면 저는 거기서부터는 버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서두르다가 대통령 선거도 하기 전에 터져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경제의 업적인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먹구름 끼는 거죠. 네. 아유, 맞습니다.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니 사람 마음을 알기 힘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위험 구간에 왔다. 지금 얼마나 더 먹겠냐고 사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인데 토마스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발표하는데 본격적인 어닝은 앞으로 일주일 후, 그러니까 다음 주말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막 쏟아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현재 증시 상승 페이스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일주일 후 오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이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오늘 선생님 활약이 더 좁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그동안 너무 무리하셔갖고 몸이
술 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일정을 잘 좀 이렇게 안배하셔갖고 예.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도 좋은 말씀, 그다음에 좋은 인사이트 주신 토마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되도록 몸을 빨리 나와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좋은 방송을 시작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